대한민국 10대 흉가. 한 젊은이가 이른바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 이곳에 들렀습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유명한 강산 공장의 그 동굴입니다.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 동굴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사고를 겪었던 학생부터 뭔가에 홀렸던 이들까지 묘한 체험담이 쏟아집니다. 선배가 들어갔다가 좀 홀렸다 해가지고 무슨 거울을 봤다나? 거울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뒤돌았는데 친구 사라지고 귀신이 나온다. 나오는 귀신은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이 동굴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문난 공포 체험 코스가 된 것, 근처에 있었다는 한 공장 괴담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장이 들어섰었는데 옆에 이제 그런 굴이 있으니까 귀신이 나온다. 사람들 뭐 문 잠그고 뭐 사람들 불태워가지고 다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문제의 동굴 옆에 있던 공장에서 누군가가 귀신에 홀려서 돌연 공장에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22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숨졌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인 모를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공장 사장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는 그렇지. 그래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나 이제. 사람들의 잇따른 죽음은 이 동굴에서 죽어간 억울한 영혼들의 저주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뼈 동굴 쪽에서 흘러나와 마을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물을 끌어다 농산물을 대고 빨래도 해왔기에 사람들은 그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에 핏물이 거의 한 1년 이상 핏물이 어디선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가 싶더니 전에 없이 계곡에서 붉은 핏물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당시 동굴 주변을 취재하던 지역신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이제 혼자 뭐 부득이 이제 그 수직구를 찾아갔지요. 그 이제 흙 속에 여기 뭐 다리뼈 같은 거 사람의 인골이 조금 노출돼 있더라고요. 동굴에 사람의 뼈들이 묻혀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했습니다. 혹시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동굴 속 시신에 대해 주민들의 태도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숨이 가둬가만 던지고 있다. 지금도 예. 하지 마이소. 그 생각에서 몸을 빨리 다져.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말을 아꼈습니다. 그들이 분명 무언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동굴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사라진 가족들을 찾아다니다가 이곳에서 유해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 동굴의 베일이 드디어 벗겨지는 걸까? 동굴은 그야말로 뼈 무덤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유골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유골의 크기, 모양 등으로 미루어 죽은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경산 코발트 분들은 대개 남자, 거의 다 남자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15세 이하 아이들이 한 두세 명이 나오더라고요. 놀랍게도 희생자 중에는 채 뼈가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이들도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두개골에는 뚜렷한 총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총알은 상당히 정확하게 두개골을 관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유골 주변에서는 탄피들이 발견됐습니다. 우린 총기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한편만 봤을 때는 이제 그때 우리 6.25 전쟁 때 사용하던 M1 소총 내지는 칼빈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총격에 사용된 도구는 한국전쟁 무렵에 사용했던 M1 소총과 칼빈 소총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우린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딴데 사람은 일단 도라구를 갖다 내 도라구에서 왔는데 뭐 한 2차, 5차서 말할 것도 없어. 근데 나가 시가 개주고 나이가. 트럭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총소리 지르니까 사람이 들어가를 켜놓고 난 뒤에 총소리 나이 전부 다 겁이라 가지고 이게 무슨 전쟁이 터졌는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이렇게 무슨 거 막 문점 듣고 뭐 안 나오고 이랬어요. 몇 시간이 아니죠. 뭐 매일 뭐 그랬으니까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한 15일 이상 청소를 걸렸겠느냐. 올라갈 땐 사람을 한가득 싣고 간 트럭이 내려올 땐 늘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몸만 바로 뱉는 걸 다 해라 그러거든요. 수직으로 했는데 안 해주고 있었다고 본대요.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정도는 뭐 알 수 있지, 무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직굴 앞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그거죠. 총. 그 다음에 그냥 밀어 떨어졌다. 산채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증언에 의하면 한 8명 정도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2사람만 총을 가격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쏘았다. 2사람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끔찍한 학살이 이곳 수직굴에서 벌어졌습니다. 총살당한 사람들은 수직굴 안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수평굴과 만나는 지점들마다 유독 유해가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난 사람도 있대요. 마이메리가 높이가 맞으니까. 그래가 죽은 줄 알고 갚고 난 뒤에는 그 위에가 타고 까르며 올라가 살은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끔찍한 참상이 일어났던 이 생지옥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정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최할머니의 남편입니다. 당시 남편은 대구로 피난을 가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들쩍들쩍 이렇게 손을 딱딱 묶어가지고 이 굴 난간에다 앉혀놓고 저쪽에서 사격하면 탕 쏘면 밑으로만 또 쏟아지게.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손을 묶인 채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 동굴에서는 사람들을 묶었던 군용 전화선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늦게 붙들려가지고 끈이 없더라니까. 둘 땜을 끈이. 여기서 사격하는 데가 막 내일 베꼈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니까 나무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있는데 막 거기에 걸쳐가지고 총 맞은 사람들이 걸쳐가지고 피가 막 흐를 거 아니야. 총을 쏜 뒤 굴 안으로 떨어뜨렸는데 다행히 남편은 총을 맞지 않았고 손이 자유로웠습니다. 게다가 마침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막 총을 막 쏘더랴. 총을 그 불에다가 이제 들 죽은 사람 죽으라고 그러지. 그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하고 아무 기척이 없더라니까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아비규환 속 총을 맞은 사람들이 하나둘 의식을 잃고 나니 사방이 조용해졌고 그제야 남편은 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살아남았던 남편에게도 이 기억은 차마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을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불쑥 삼촌을 데려가 창고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면회는 번번이 막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약간 언덕진 데인데 철망을 탁 돌려놓고 군인들이 악수가 있고 근처 오고 가니까 감 지르고 모노으로 총 들고 서가 있는 거 그걸 기억이 난다. 사람들의 연행부터 학살까지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군경과 육군본부 정보국 CIC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을 전향시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보도연맹을 창설했습니다. 조직을 확대하던 중에 지역 할당제를 도입을 했고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좌익 사범과는 거리가 먼 이들까지 마구잡이로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영감은 글자로 한자를 몰라요. 한자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무슨 뺄래 노름을 하는겨? 글 한자도 몰라요. 뭐 하셨어요? 농요. 농사? 예.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했던 걸까? 심지어 그때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 없는 국민들을 살해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내일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오늘 잡아서 체포하거나 혹은 사형을 시켜버리면 사회가 안전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영화인데, 코발트 공산이 그거죠. 뭐냐면 저놈들이 내일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늘 먼저 잡아 죽여버리면 사회는 깨끗해지겠다는 거죠. 이 사상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정권에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아주 색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규모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학살이라는 거죠. 정부의 논리는 간결했습니다. 유사시 북한군에 협조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코발트 광산에서 돌아가셨다, 내가 유족이다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빨갱이 자손으로 찍혔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 모두가 침묵하는 동안 역사 속 뼈아픈 진실은 한낱 괴담이 되어버렸습니다. 2005년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경산 폐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2007년부터 3년 동안 유해 발굴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산 폐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은 우리나라 군경에 의한 국가주도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추가로 유해를 발굴하는 것도 유해를 안치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전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유해 발굴 작업은 지난 5년 동안 기약 없이 중단됐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동굴에 물을 빼고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도 상부로 매몰된 그런 토속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전문가들이 봐주고 안전조치도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 유족분들 자체로 하기가 어렵죠. 토양이 흘러내리고 붕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끼리 발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산소라는 데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여기입니다. 우리가 산소라. 얼마나 답답해서만 그런 산소 이야기. 내 부모 뼈가 유해가 여기 물 속에, 그것도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속에 있는데 그거는 하루라도 생각 안 날 날이 없죠. 지금까지 발굴한 유해는 고작 500여 구.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가기관이 군경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자행됐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위령 사업을 하라고 권고를 했고, 그러면은 그 남겨진 그 유해에 대해 갖고도 자기들이 안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 국가가. 근데 그 국가가 그 의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과오를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에선 방관하고 있을까?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발밑에 역사를 묻고 눈을 감고 살아야 하는 걸까? 숱한 유골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